목사님을 오늘 모신 것은 지금 2012년이 아주 중요한 해 같아요. 예. 뭐 지금 들려오는 뉴스도 아주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 뉴스를 통해서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 또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예.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몇 분 제가 모시고 자담을 인터뷰를 해보는데, 목사님이 우리에게 그 원인을 아마 말씀해 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 그래서 목사님을 모셨는데 1시간입니다. 제 시간이 1시 반. 목사님 다 쓰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다 해서 듣는 우리 시청자들이 아하 그렇구나 하고 뭔가 깨달아서 하루 생활이 좀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게 속에서 좀 저 기쁨을 되찾을 수도 있고, 뭐 잘못된 건 회개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가 잘못된 걸 이거 어떡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좀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정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한국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이 깊은 가운데 있는 카오스, 영어로는 케이아스. 지금 액면 그대로 그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윤리적으로나 완전히 이건 혼돈 상태고, 뭐 질서라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의 압축이고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모습을, 한국을 보면은 이 시대가 지금 종말 어디까지 가고 있으며 세상이 어디까지 됐나 하는 것을 한눈에 할 수 있어요. 오늘 한국의 역사는 이 종말의 앞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건 뭐 사실 대답이 엄밀히 말하면은 결론부터 거꾸로 먼저 말한다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마지막 이런 아노미아 현상, 이런 케이아스의 이런 혼란의 현상이 오면 이건 소위 아노미아라는 건 사회 붕괴 현상입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 이게 프랑스 사회학자가 이제 처음 사용한 말인데, 사회의 모든 법 질서가 다 무너지면은 그 사회 붕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아노미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한국은 바로 전형적인 아노미 현상, 무법천지. 왜? 시민단체의 데모가 헌법 위에 하니까, 맞습니다. 재판을 전부 다 인위적으로 그냥 판례도 무시하고 헌법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따라서 제멋대로 재판을 하니까 이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은 뭐냐? 전쟁이죠. 그러나 결론을 전쟁으로. 그렇죠.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결론인데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나? 그게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없는 한은 이거는 망하게 돼 있고 망해야 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유일한 치유의 방법이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망하게 되면은 그게 아주 심판을 통해서 담아줘야 거기서 또 재건이 되거든요. 그게 그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현실인데, 그럼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해도 되느냐? 이걸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망하지 않은 요인이 지금 거의 보이질 않아요. 망할 요인만 보이지 망하지 않을 요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 중에도 망하지 않을 요인이 숨은 요인이 있는데 그걸 과연 우리가 기대할 만한가, 그저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고밖에는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와 기적이 아니면은 이건 망할 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건 역사의 교훈이, 역사의 모델이 있거든요. 동서고금의 역사의 모델은 다 같은 모델이니까 그 모델로 이거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상황은 너무 상황이 좀 심하니까
전쟁이 난다고 해도 이건 과거에 다른 전 달라서 강국들이 서로 얽혀 있고 중국과 러시아와 또 일본, 미국이 다 여기 얽혀 있고 주변 강국이 얽혀 있는 데다가 이제 무기가 너무나 막강한 대량 살상 무기들이 지금 있고 북한에서도 해오고 있고 그 점체로 전면전은 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봐져요. 예, 북한이 전면전을 할 능력도 없고 그러나 국지 도발이나 일대 혼란을 시켜서 대한민국을 둘러엎어서 적화 통일하는 거는 지금 거의가 다 적화가 돼 있는 세니까 그건 뭐 이제 스위치 하나 남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뭐 문 앞에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적화는 되고 정치적인 통일만 안 된 거니까 지금 누가 대선에 승리를 하든 간에 결과는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시의 흐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원인을 바로 알면은 치료의 처방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돌파와 명의의 차이는 바로 그냥 더듬는 거죠. 그렇지. 소위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머리가 아프면은 머리 아픈 진통제 타이레놀을 먹이고 열이 나면 해열제를 주고 기침 나면 기침약을 주고 이게 대증요법이 이게 돌팔이들이 하는 방법인데 그밖에 방법이 없죠. 그냥 명이라는 거는 원인을 정확히 어서 원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때 작년에 한번 그랬죠. 다리가 아파서 저 한의원에 가서 침 맞는데 오른쪽 아프다고 왔는데 왼쪽에다가 침을 놓더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예? 그건 원인 치료거든요. 대증요법이면은 오른다리가 아프면 오른다리를 주물든지 마사지를 하든지 거기에 침이 되는데 왼쪽에 나서 오른쪽 다리 거친다는 건 이건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원인을 바로 알고 원인을 바로 진단하면은 처방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는데 오늘날 한국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대통령과 각 장관 정책을 세우는 장관들이나 또 자문 배후의 교수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타난 증상만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왈가하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이 안 나오고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혼란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원인을 파악하면 그 다음에는 정책과 그러면 그 정책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의지와 비전과 목표를 관철하는 그것이 이제 나머지 이제 관건인데 고리를 5천년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끊고 오늘 이렇게 번영의 시대를 가져오게 하는 바로 그거거든요. 원인과 그다음에 그거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추진력, 리더십이죠. 쉽게 말하면은 비전과 확실한 이념, 목표의식과 그다음에 리더십 그것이 이제 합작으로 해서 오늘날 이제 대국을 이제 만드는 기반이 됐는데 오늘날 한국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원인들이 제대로 명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원인을 모를 만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가장 지식적인데도 원인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나타난 현실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석해서는 본질과 형태라고 하는데 본질을 보지 못하고 나타난 형태만 보는 거 그 대중요법과 똑같은 거 나타난 증상만 보는 거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또 하나 거기에 독소 같은 게 뭐냐 하면은 대중과 영합하는 퍼피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무조건 표를 얻기 위해서 대중과 영합하는 그게 이제 정치와 사회 국가의 길을 가져오고 부패와 타락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왔느냐 뭐 여러 가지로 심층 분석을 이제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일반적인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첫째는 전반적인 이제 사회 요인으로서 저는 입시 경쟁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나를 이렇게 봅니다. 입시 경쟁. 예. 전 세계에서 한국과 같은 그런 입시 경쟁이 치열한 나라는 그런 교육은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오바마는 그 입시 경쟁을 통해서 나타난 교육의 10기만 보고서 그다음 것은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라. 자꾸 한국을 들추는데 그거는 한국의 교육에 나타난 10기만 보고 간 거지.
거기에 암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그거를 꿰뚫어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형태만 보고 본질을 못 본 거죠. 한국교회의 그 열기는 세계에서 정말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문맹자가 제로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그래.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아주 문맹자가 제로거든요. 글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 거기가 다.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최고의 교육 수준을 가진 나라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인간의 양심이 다 마비되는 왜 이런 최악의 혼란에 이런 상태까지 왔느냐. 그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입시 경쟁으로 인한 무서운 경쟁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쟁 사회를 만들었다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종적인 사고 구조로 재편됐다는 거죠. 누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느냐, 누가 나보다 못하느냐, 누가 1등하고 누가 2등 하느냐, 누가 1등하고 누가 꼴찌 하느냐, 누가 나보다 앞에 가느냐, 나보다 떨어지느냐, 내가 누구보다 전부 종적인 구조로 생각하는 이것이 한국의 전타의 관료주의, 벼슬 그런 것과 이제 믹스돼 가지고서 모든 인간관계를 사회관계를 전부 다 종적인 구조로만 생각합니다. 누가 나보다 왜냐, 누가 나보다 밑에냐, 응? 내가 누구 밑에냐. 거기서 무서운 그 경쟁심 이게 소위 인류병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 인류병이 무서운 결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한 예를 들면은 얼마나 그 어떤 입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저희 어머니가 항상 너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학교는 가야 된다. 어느 정도의 대학은 가야 된다. 넌 내 몸은 어느 학교다. 계속 그냥 푸싱하는데 이 학생은 최선을 다하는데도 자기 능력에 한이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기대치에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아무리 노력도 그 선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양난이죠. 앞으로는 더 나갈 수가 없고 뒤에서는 그냥 푸싱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죽였어요. 자기? 예.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은 자기가 죽어요. 자살. 예. 그런 애들은 지금 뉴스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무서운 종적인 구조에서의 경쟁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증오하게 됩니다. 너 없으면 내가 1등 할 건데 너 때문에 내가 1등 못 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경제에서도 똑같아요. 가진 자가 적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이게 오늘날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또 오르고 있는 그 문제가 심각해요. 1%대 그 이제 야당 정부 세력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1%대 99%. 이걸 가지고 이런 거 이슈로 지금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 1%가 대한민국의 세금의 소득세의 45%를 냅니다. 그 1%가 45%의 세금을 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것들은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1% 때문에 99%가 못 산다. 이놈의 1%를 깨뜨려 버려야 우리 99%가 산다.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그렇지. 예. 그렇지. 근데 이게 어디서 오나 이게 몇 들어간다니 어디서 몇 개 들어가느냐. 종적인 사고구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출세 못하고 너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잘 못 살고 너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거. 전부의 종적 구조가 이거 선 거예요. 미국은 뭡니까? 행적 구조거든. 행적 구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 내 능력 나 내 능력대로 응? 각기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수대로 자기 능력대로 수고한 대로 거기서 불평 없이 만족하게 살아요. 내 아는 어떤 사람의 그 자녀가 이제 딸인데 미국 그 남자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따라다녀 가지고 저희 부모들은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런데 끝내 결국은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딸아이는 유독을 나고 대학을 나왔는데 이 아들아이는 여기서도 뭐 너무나 알려진 미국 사람 갑부의 아들이에요. 근데 대학을 안 갔어. 그러니까 한국의 종적 구조의 이 인류대학, 대학 이 학력사회에서 젖어든 이 부모가 그 딸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딸한테 자기 딸을 했어요. 결국 반대하다 저희들이 좋다니 어떻게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기 어딘가 나 이름도 몰라고 아주 호수가 저택에 큰 저택에서 이제 가든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저택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집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 집이 빌린 거지만은 그 정도 이제 부자인데 그 아들인데 비용을 얼마 전에 땅 10,000불을 주고서 너 10,000불 가지고 다 해라. 그 갑부가 10,000불 가지고 다 해라. 그 10,000불 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뭐 케이크 놓고 뭐 다 했어요. 얘는 거기서 조금도 열등감이나 뭐 아무것도 곧 대학 가면 또 열등감도 없고, 뭐 결혼 뭐 한국같이 뭐 매달 10억씩 뿌려 한다고 한다. 자기 친구들 벌써 10,000불 가지고 했어요. 집 하나 얻어주는 것도 없고 그냥 아파트도 없다. 그냥 아파트 얻어서 저희가 맨손 가지고 시작해요. 근데 이 아이가 가정생활을 하려니까 고등학교 밖에 안 나왔으니까 가정생활을 하려니까 잡을 가져야 되잖아요. 잡을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헬리콥터 조종을 배웠어요. 그럼 대학 안 가도 하니까 그렇지. 헬리콥터 조종 배워서 그 불 끄는 산불 끄는 그 소방 헬기 있잖아요. 그 헬기하고 지금 아주 만족하고 행복하게도 살아요. 애 낳고. 이게 미국 사회예요. 누가 나보다 위냐 아래냐 경쟁이 없어요. 예. 경쟁이 있다고 하면 선의 경쟁이지. 이 병적인 경쟁 이게 한국 사회를 병적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오는 결과가 뭐냐. 더 이상 자기 한계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자기보다 아는 사람은 있고 여기서 오는 열등감 여기서 오는 자괴감 그 자괴감과 열등감 자기 인격을 파괴시키고 결국은 자살 아니면 남을 공격하는 살인, 범죄 극단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형이 아니면은 우울이라든지 그 자학증 마지막 죽는 거죠. 자살하는 거죠. 이 극단형이 나오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적 사고가 수많은 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적 아닌 적, 자기가 개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운 자, 가진 자, 적이 되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예가 노무현이니까 배운 자, 가진 자, 배운 자가 왜 그러냐. 그래. 바로 여기서 독보서처럼 나오는 것이 바로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이 여기서 묵혀 들어가는 거. 그 열등감, 열등의식, 좌절의식 여기에 마약처럼 거기서 싹 맥혀 들어가는 것이 뭐? 가진 자. 내가 이길 수 없는 자들을 깨뜨려 부시고 이기자고 하는 거. 그게 소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죠. 예. 이게 이제 겨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육에서는 무서운 경쟁에서 오는 그런 열등감, 좌절감, 자감. 이것이 독보소처럼 밑에서 자라고 있고 또 하나는 고도 경제 성장으로 한 너무나 급속한 성장인데 인간의 가치관과 정신적인 가치가 이 고도 물질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같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균형하게 인간의 도덕성과 가치관은 그대로 있는데 경제만 그냥 바짝 그냥 성장을 해놓으니까 거기서 가치관이 완전히 붕괴돼 버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에 대한 소유에 대한 경쟁심이 또 여기서 믹스되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거기서 오는 뭔가 하면은 상대적 결핍증 상대적 빈곤증 먹지 못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응? 먹을 것이 없어서 빈곤이 아니라 누가 나보다 가졌다.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산다.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누가 나보다 더 비싼 브랜드를 입고 다닌다. 무서운 경쟁심에서 애들이 그때 유행하는 일러 브랜드의 신모델의 운동화 아니면 애들이 절대로 그걸 딴 걸 세상보다 사줘도 안 신어요. 이 경쟁심. 종적인 경쟁이죠. 거기서 오는 부에 대한 소에 대한 똑같은 종적인 사고 구조가 여기서 또 이제 열등감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열등감, 좌절감. 그래서 자기보다 가진 자를 적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자기보다 더 가진 자, 자기보다 더 배운 자, 자기보다 더 있는 자, 이거 적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만이 자꾸 축적되는데 그래서 이걸 수소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사상이죠. 사회주의 사상 여기에 아주 정말 귀가 솔깃하게 여기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이 모든 갈등, 불만, 좌절감, 열등감 이걸 폭발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소위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상이
그래서 전부 간자 기득권자들을 전부 다 적대시하고 폐제, 제도, 그냥 경제 구조 가진 자들, 정치적인 체제, 기득권자들 이거를 적대시하도록 자꾸 몰아갑니다. 그런 사사교육을 자꾸 시키거든요. 이념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럼 얘들은 지금 폭발 데가 없어서 폭발을 못하고 있는데 적이 생기니까 그걸 전부 중에서 전부 다 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목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또 하나 목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소위 이념이라는 게 이제 목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운동권을 비롯해서 지금 운동권이 이제 처음에 입시 경쟁 때문에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대학교에 이제 어떤 대학 들어가든 간에 대학교 들어가면은 그 스트레스에서 탁 풀리거든요. 예, 그렇지. 그러면 허탈해요. 응? 어떤 비전도 목표도 없이 대학을 무슨 목표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무슨 과가 아니라 하여튼 무슨 과동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목표지 무슨 과에 가서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이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일단 들어가면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허탈해지는 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공백 상태 끼고 들어오는 것이 소위 동아리를 통해서 학생들을 포섭해가지고 이 세뇌 공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학생운동에 불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로 뛰어나오게. 왜? 욕구 불만을 거리에서 폭발시키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욕구 불만을 적을 만들어서 적에게 전부 다 쏟아붓는 이게 한국의 오늘 학생운동, 노사운동, 또 노동운동, 또 농민운동, 한국사회 소위 시민단체 운동 이런 것들 이런 데를 여기서 이제 독보소처럼 자라나오게 됩니다. 한국의 예. 낙검수라는 예. 요새 유행하대. 예, 꽃 같은 거예요. 예. 그것도 자꾸 그걸 만들어서 맞아요. 이런 불만이 축적된 사람들을 자꾸 자기가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자꾸 만들어서 이놈들 때문이다. 이놈들 때문이다. 예. 자꾸 적을 만들어서 자꾸 투쟁을 하게 하거든요. 이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수법이니까. 예? 사회주의 공산혁명의 수법이니까 요거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한국 사회에 먹혀 드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왜? 종족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열등의식을 가져. 가난한 대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적당히 자기 가진 있는 대로 평안하게 살고 있고 또 최밑바닥에는 어느 정도 또 사회보장에 또 도움을 받고 있고. 그는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는 게 열등감, 자괴감, 좌절감. 거기서 오는 역작용이 결국 원을 만들어내고 투쟁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한국의 이 현상이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끼어드는 것이 소위 이념 문제인데 소위 전교조 교육. 전교조 교육을 통해서 모든 걸 몽땅 다 바꿔놔. 시간을 바꾸고 역사관을 바꾸고 국가관을 바꾸고 이제 좀 더 아주 체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 체계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예. 말하자면 세뇌교육이죠. 그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니까 사람의 사고 구조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념의 시대는 지나가고 실용의 시대가 왔다. 이념이란 뭡니까?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적화통일이거든요. 왜? 공산주의는 사상 자체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기 때문에 이건 피해 혁명이죠. 혁명이 없고 투쟁이 없으면 공산주의가 없어요. 망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끝날까지 망할 때까지 투쟁입니다. 그래. 이런 적화야욕으로 6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 적화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북한이 엄연히 살아있고 적화야욕으로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념이 있는데 이념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하면 우린 무장해제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놓으니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10년 때보다도 이명박 4년 때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왔습니다. 지금은 이념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간첩국이 됐어요. 대통령 이념을 이제는 이념의 고리를 풀어버렸으니까 이제 이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화가 된 겁니다. 이명박이 적화를 시켰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념의 벽을 스스로 다 포기했으니까. 이념이라는 무장을 포기했으니까. 이념이 뭐예요? 안보 아닙니까? 이념을 뺐다는 안보를 포기한 거예요. 이념 포기하고 안보 포기하고 뭐 경제하냐 이건 나라가 됩니까? 안보가 되고 경제가 돼야지. 그렇지, 안보 없이 경제가 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여기 국민들에다 쏘가 넘어가고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에 당한 겁니다. 이제는 회복불능 상태로 이념이라고 하는 사상과 국가관과 역사관 정체성을 회복하기에는 이미 다 불가능한 상태까지 다 무장해제가 됐어요. 이걸 다시 재무장한다는 것은 적어도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고는 지나가기 어렵다고 나는 봐요. 한 세대라는 30년, 40년 지나가야 이것도 정말 합리적이고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잘 끌고 나가야 30, 40년 만에 재건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덕성이나 가치관이나 국가관이나 역사관 교육한다고 해도 이제는 다 불신이 꽉 있기 때문에 이 다시 계속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회복 불능의 상태에 가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또 하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론입니다. 언론이 제일 큰 영향력을 이제 미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교육은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언론은 밖에서 분위기로 살다 그냥 마비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언론은 과거에는 언론은 사회를 주도하고 가치관을 리드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죠. 책임감이 있었지. 근데 이제는 언론이 책임은 없고 순히 상업적인 그 상업에다가 이념이 또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은 가치관, 국가관을 파괴시키고 국가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비시키는 거예요.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마비시키느냐?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능력을 마비시켜요. 어떻게 하느냐? 순전히 인간을 감각적인 동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뭐래요? 분위기를. 난 뭐 TV를 생전 안 키지만은 한국 텔레비전 보면은 거의 전부 쇼. 그래.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순전히 감각. 말초신경의 감각으로만 노래를 하든 쇼를 하든 뭐를 하든 전부 말초신경의 감각으로만 왔다 갔다 움직이지. 그렇지. 맞아. 생각한 능력,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비판도 정당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감각 가지고. 그래. 뭐로 그렇게 만드느냐? 소비문화. 소비문화 가지고 전부 사람들의 감각을 다 마비시켜서 그 소비문화 중에도 아까 말한 이 종족 구조가 또 똑같이 끼어드는 겁니다. 종족 사고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이게 암이에요. 경제 문제에서나 사회 문제에서나 도덕적 문제에서나 전부 종족 구조로 생각하니까 소비 문화에서 뭐가 됩니까?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느냐? 누가 나보다 더 비싼 옷을 입었느냐? 이거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집이든 자동차든 모든 이 소비 문화를 전부 경쟁 문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 하나 딱 하게 되면 그냥 싹 그냥 그 유행으로 땡변을 해서도 그 유행하는 옷을 사 입어야 거리에 나가지. 구닥다리 같은 건 유행 지나간 거는 몇 년 전에 입은 거라도 암만 비싼 옷이라도 그거 입고 거리 못 나갑니다. 창피해서. 이게 종족 구조에서는 열등감, 좌절감. 그래서 이 언론이 소비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부 감각적인 동물 본능으로, 아니 동물 본능, 곤충 본능으로. 이 곤충의 귀뚜라미나 뭐 메기들 보게 되면 이 도두미가 있잖아요. 촉각. 응? 이 도둠도둠 하다가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팍 그냥 날아버리고 튀어버리고 마는. 그래. 인간을 이렇게 전부 곤충 본능의 촉각으로만, 감각적인 촉각으로만 모든 것이 좌우되는 이런 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관이 없고 판단력과 비판력이 없고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좋다 싫다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방송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 싫다로 다 몰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혼란하고 어려울 때에도 옳다 그러다가 한 가치관과 가치의 기준, 도덕적인 기준, 정의의 기준 이거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나름대로 지탱해 왔는데 이게 무너지면 사회가 붕괴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양대원의 단종을 귀양 보내고 마지막에 죽이고서 이제 자기가 종을 잡잖아요. 왜 사륙신이 나옵니까? 좋다 싫다면 배부른 길, 땅땅한 새도 그대로 누릴 수 있는데
왜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왜 죽을 길을 택합니까? 그 사람들은 좋다 싫다에 의해서 산 사람들이 아니고 옳다 그르다에 의해서 산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역사를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끌어온 사람들은 옳다 그르다에 의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와 사회가 국가가 지탱되어 온 거지 좋다 싫다로 지탱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옳다 그르다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우매무지한 군중을 선동해서 좋다 싫다로 그냥 몰아버리고 만 거예요. 파퓰리즘으로. 그리고 군중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군중이 예수를 죽여야 할 이유도 몰라요. 모르지, 그래. 예? 죽여야 할 이유도 모르고, 왜 죽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포퓰리즘에 몰려가지고서 그냥 좋다 싫다로 그냥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지금도 똑같은 재판이 한국에서 꼭까지 벌어졌어요. 이 가장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은 이제 가치관을 파괴시키고,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시키고, 전 감각적인 동물농장처럼 감각적인 동물로 전부 만들어가지고서 인격을 파탄시키고,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로 모든 것을 다 좌우하게 만들고, 소비성으로 모든 것을 다 좌우하게 만들고, 좋다 싫다로 모든 것을 좌우하게 만드는 쇼문화. 이 한국 완전히 이런 쇼문화로 언론이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예를 들면 인권도 그래요. 데모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인권이 없고, 경찰을 쇠파이프로 목각으로 이 쭉쭉 갈라진 죽창으로 막 얼굴을 문드르고 머리가 이제 깨지고 함몰되는 거는 거기에는 카메라를 안 비추고, 맞아요. 방패를 들고 데모를 막는 경찰에만 카메라를 집중해가지고 인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언론이에요. 그래 자꾸 적을 만들면서 전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능력. 왜? 공정하게 비춰야 뭐가 옳고 뭐가 나쁘다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불의를 옳다고 비추고 정의를 자꾸 나쁘게 비춰놓고 자꾸 이렇게 오도하니까 판단력과 기준이 다 마비되니까 마비되지. 여기에 포퓰리즘을 하고서 데모문화, 촛불문화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MBC의 그 촛불 시선동. 완전히 100% 다 거짓 날조다 백일하게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법정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 근데 공식 사과도 없어요. 그런데 군중은 아직도 그 길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 세상에 그런 날조 거짓말이 거기에 학자가 동원되고 과학자가 동원되고 언론이 동원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정의의 기준이 있고 양심의 기준이 있고 옳다 그러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소위 지도층의 인자들이 전부 합세해가지고 여기서 촛불 들고 나오고 그래. 정치인들이 촛불 들고 나오고 그래. 교수들이 촛불 들고 나오고 종교인들이 촛불 들고 나오고 이게 전부 다 가치관과 기준을 다 상실한 완전히 인간성이 파괴된 이것이 이제 언론이 아주 불타는데 그냥 기름을 끼운 것처럼 언론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괴시켜 놓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조직적으로 학생운동으로 농운동으로 또 시민단체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는 점점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계획적으로 이게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완전히 남한의 혁명 세력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어요. 법정에서는 완전히 다 뒤엎어졌고 국회에서도 다 뒤엎어졌고 그럼 대한민국을 누가 지킵니까? 전부 다 포기하고 있어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치를 잡아도 이거는 회복이 불능하다고 이제는 가망이 없어요. 대한민국. 빛이 나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조금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오늘의 한국의 이 데모 문화, 오늘의 한국의 이 이념의 문제, 오늘의 한국의 이 사회 분열과 이 혼란을 가져오게 된 처음 발단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물론 정치적인 요인도
없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가장 계획적이고 가장 아주 근원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래.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소위 한신 기독교 장로의 한신 계통의 교수들이 이것이 이제 이념 교육을 한 거예요. 이념 교육이 뭐냐? 이 좌경 신학이 결국은 민중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으로 가치관을 다 바꿔버리고 가진 자, 기득권자를 전부 적대시하는 사회주의 교육을 시킨 겁니다. 저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산업체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70년대 도시산업선교에 너무나 잘. 내가 그때 면목동 YH 가발 공장 바로 다음 옆에 내가 살았는데 여기에 위장 취업해가지고서 그 여자 애들, 여공 아이들을 다 그냥 세뇌시켜가지고 이제 출하할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풍문에 다 벌거벗고 들어넣어가지고 못 나가. 추록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수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마포에 민주당사 점거하고서 농성을 하고 그러면서부터 이것이 이제 YH 사건이 기폭제가 돼가지고서 전부 기업체마다 기장계통 출신의 세뇌교육 받은 이것들이 전부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서 전부 기업체마다 들어가서 소위 노동운동을 빙자해가지고 가진 자, 소위 종적 구조로서 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가진 자는 착취한 자요, 기득권자는 착취하는 자요. 너희들은 여기 죽둥이 일해봐야 너희들은 평생 가야 지방간 말을 못하고 죽둥이 일해봐야 저놈들한테 다 착취를 당하는 겁니다. 자꾸 이게 적개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때 이제 도시산업선교회가 들어간 곳마다 전부 다 문 닫았습니다. 도산이 됐어요. 회사가 도산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산업선교회를 도산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야 돼요. 도산이라고 했어요. 기업체를 도산시키는 예. 그 도시산업선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70년대 초에 이제 경제 부흥의 불길이 지금 시작할라 이제 불쏘시개가 이제 살아서 겨우 이제 살아나려고 한참 이제 의욕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는데 산업체마다 중소기업들이 다 나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큰일 났어 이거. 그래. 이 불을 끄지 않고는 경제 성장이 여기서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면 하는 거야. 그래서 경찰, 검찰, 정복의 합동으로 합동수사반을 만들어서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누구에서 왜 이런 반국가적인 파괴운동이 왜 일어나느냐, 왜 산업체들이 다 이렇게 도산하고 다 넘어지느냐. 결국은 합동수사반에서 조사를 하니까 마지막에 캐드를 가니까 목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뿌리에 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건드리자니 엠네스티, 세계 인권단체. 이 인권단체 엠네스티라는 건 순 좌경 세력들입니다. 이것들이 얼씨구나 하고 들고 나와가지고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는 뜨거운 감자 이건 호랭이 꼬리를 잡은 거야. 놓을 수도 없고 이걸 잡아 떼릴 수도 없고 이걸 땡기자니 종교 탄압으로 자꾸 세계 여론화시켜가지고 자꾸 엠네스티에서 세계 여론화시켜가지고 한국 종교 탄압을 그렇지 않아도 5.16 혁명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종교 탄압이라고까지 세계 종교단체에서 따버릴 수 있어서 막 그냥 간부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건 뭐 꼼짝 못하게 생겼거든. 그런 호랭이 꼬리에 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알면서도 호랭이를 내. 그 다음에 도시산업선교회가 산업체를 하도 도산시키니까 또 데모를 하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식상을 해버렸어 그냥. 예? 그러니까 도시산업선교회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파고 들어가냐면 대학가로 파고 들어갔어요. 동아리 운동을 통해서 대학생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또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그냥 4.19 이후에 계속 그냥 데모하고 대학가 근처에는 장사가 하나도 안 되고 전부 다 망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상업이 다 무너져버려. 그냥 국민들이 아마 진절머리가 나서 맨날 최루탄에다가 맨날 돌멩이다가 그냥 막 죽을 지경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등을 돌린 어떤 운동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가다가 결국은
학생운동도 한계에 부딪혀. 국민들이 등을 돌리니까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나 하면 노동계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산업선교회는 중소기업에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노동운동을 통해서 여기서 조직된 것이 민노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그들을 이제 키워놓으니까 이제는 뒤에 목사나 이런 위장 취업한 사람들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저 자체로서 이제는 할 수 있는 노동 세력의 운동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독교에 의해서 조정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노동운동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또 주체 사상에 따라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하는 민노당 정당이 북한 노동당 정당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민주통합당도 북한 노동당 정당하고 똑같잖아요. 노동당 정당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왜? 헌법은 이미 다 휴적을 돼 있고 대통령 헌법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고 의지가 전혀 없고 헌법을 지켜도 선서해놓고도 헌법 지킬 의지를 다 포기하고 이념을 포기하는 안보를 포기하고 이념을 포기하는 맞아요. 대한민국을 지킬 어떤 건덕지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종교에서 온 겁니다. 이것이 소위 캐톨릭의 그 사제단, 그 다음에 불교로, 기독교로. 이제는 종교운동까지 같이 끼어들고 이 종교단체들이 종교의 그 허울전 껍데기를 뒤집어서 길거리에 뛰어나오니까 이것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탄압이라고. 이렇게 되놓으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서 이제는 어떻게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면은 암이 온 몸에 다 퍼진 거와 마찬가지로 어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 의사가 이제 큰 수술을 하게 되면 거기에 주치의가 있고 인턴들과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보조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주치의는 결정적인 외에는 손을 안 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턴들이라든지 또 그 위에 이제 보조하는 그 밑에 의사들이 좀 더 이렇게 쭉 째서 주치의가 때 보고 덮어하면 끝나는 거예요. 손댈 여지가 없으면 덮어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덮어로 끝날 상황까지 와 있어요. 문둥병은 모르고 3년, 알고 3년, 터져서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터져 3년 말기에 와 있어요. 문둥병 말기에 와 있고 암 말기에 와 있어요. 그럼 치유의 방법이 없어요. 치유의 방법이 있다면은 신적인 기적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은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일 모레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선거 앞두고 가서 확성기 들고 나가서 됩니까?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밖에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제는 치료의 방법이 없어요. 원인을 알아도 이제는 치료하기는 너무 늦었어요. 왜? 2010년에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전속 하나님만은 아니진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하고 뭘 바로잡고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제 시한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기회를 얻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찬스가 온다면은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추진할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번에 이거 완전히 자유진영이 무너지면은 이제 또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왜? 일사천리로 조건돼. 조건은 다 돼 있어요. 상권을 다 잡았죠? 네. 사법, 국회, 입법, 이제 행정까지 말단까지 공무원 노조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공무원 노조라는 게 뭐예요? 그다 작용 세력들이 좌우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에서 암만 공문을 하더라고 명령 밑에서 마비가 되면 말을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행정이 먹혀 들어가야 북한은 똑같아요. 행정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정책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어물어물이나 하면서 그냥 돈이나 받아먹고 부정부패 횡령 뇌물이나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행정도 밑바닥까지 다 마비가 됐고 입법, 사법, 행정 다 마비가 되고 정보기관이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간첩을 뻔히 알면서도 잡질 않아요. 왜? 잡으면 뭐합니까?
재판에서 무죄로 다 해주는데. 그렇지. 그래. 검찰이 잡으면 뭐합니까? 그래. 지금 그래. 좌경 세력들은 무조건 다 집행유예 아니면은 최소한의 벌금으로 다 끝내버리고 말아요. 예. 나라를 지키자고 싸우던 사람들이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뭐로 고발당하면 법정 최고형으로 중형으로 때려버립니다. 또 10년, 20년 전에 이미 판결이 나온 판결들을 지금 전부 다 뒤집어엎고 소위 통역당 사건이라든지 뭐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건 전부 다 지금 다 뒤엎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오히려 수억 원씩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 예, 맞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놨습니까? 예.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는 김영삼이가 이렇게 놨어요. 전 세계 법의 기본 정신은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해서 한 번 판결이 난 판결은 다시 재판하지 못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입니다. 한 번 판결한 데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지 못하고 다시 재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인권위원회가 생기고 김영삼 때부터 이 시한의 벽이 무너졌어요. 예? 뭔가 그걸 무너뜨렸어요. 몇십 년 전 재판도 다시 다 뒤엎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마지막으로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용어의 문제입니다. 용어의 문제. 사람들이 이 용어에 전부 다 쏘가 넘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박정희 때 민주화 운동은 정치적인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거기에 물론 김대중 같은 사람들은 표면에는 정치적인 민주화지만은 이면에는 적화적인 민주화였고 이것이 이제 김영삼이 까지로서 끝났고 그 다음에는 민주화라는 게 뭐냐 하면 공산화예요. 이 용어들을 전부 다 지금 모르고 있어요. 민주화, 평화, 화해, 영소, 일치, 우리 민족 일해, 대화, 협력 이건 전부 진보, 개혁 이거는 전부 다 그 껍데기 속에 사실은 알맹이를 바깥치게 한 거예요. 그 본질을 빼버리고 전부 다 적화통일이라고 하는 그걸 전부 다 집어넣어서 쓰기 때문에 지금 좋다는 말 교회가 여기 다 넘어가고 있어요. 사랑, 용서, 화해, 평화, 일치, 대해, 협력, 관용 최고의 윤리적인 용어들이 이게 전부 다 적화통일의 용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진보가 적화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민주화는 적화통일을 하자는 거예요. 예? 평화로 적화통일. 무슨 평화? 북한하고 평화하자는 거예요. 네. 아니 저쪽에서 칼을 갈고 있는데 평화가 됩니까? 그 협상이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진 적이 한 번이나 있어요? 그래. 공산주의는 망하기 전에는 절대 약속을 안 지켜요. 이게 미국하고 20년 동안 줄다리기 하면서 20년 동안 미국이 끌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 제네바 협정으로부터 그래. 핵 포기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뒷걸음에서 더 만들고 오늘까지 이게 계속되고 있어.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부 전 세계의 정치권이나 모든 것이 다 이 용어를 착각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적화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아주 최고의 원수인 김대중에게 노벨상을 줍니까? 이게 속을 몰라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이 민주화라는 것이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알맹이를 모르니까. 민주화, 진보, 자유, 평화 이게 전부 다 적화통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꿰뚫어봐야 돼요. 핵심을 봐야 됩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영어라는 건 그릇이에요. 빈 껍데기예요.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오늘날 신학에서나 교회에서나 오늘날 신앙에서나 제일 문제되는 것이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제일 문제되는 것이 영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파괴되고 신앙이 파괴되고 진리가 파괴되고 성경이 파괴되는 것도 영어에 똑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국가가 파괴되는 것도 영어에 똑같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왜? 사탄은 태초로부터 말장난으로 인간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거든요. 그랬지. 예. 여기서 거기까지 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만은
원인을 따지면은 거기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렇겠네. 예. 말장난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이 거짓말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맞아요. 거짓말이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지금 형태만 다르지 똑같은 말장난, 거짓말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사탄의 말로 완전 천지된 겁니다. 대치된 겁니다. 근데 그게 정의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처럼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옳다고 여기서 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이 감각이 다 무뎌지고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경계와 구별이 다 무너지고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다 무너진, 그러니까 아노미아 현상이 오는 거고 케이아스라고 하는 극도의 최악의 혼란이 오는 것은 바로 경계와 구별이 무너지고 거짓과 진실의 구별이 무너지고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좋다 싫다로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다 무너지니까 좋다 싫다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정신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 이 똑같이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왔느냐? 이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큰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맨 처음에 말했듯이 한국은 오늘 전 세계의 역사의 압축판이고 전 세계의 종말의 압축권이고 볼 수 없는 오늘의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적인 모든 현상이 한국에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압축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오늘의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전 세계에 산재해 있고 전 세계에 은폐되어 있는 이 사탄의 음모를 꿰뚫어 봐야 돼요. 본질상 사탄의 음모입니다. 이거다. 거기다 놀아나는 거예요. 사탄의 마약에다 사탄의 술에다 취한 거예요. 이념도 사탄의 술에다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전 세계는 이 큰 보따리는 걸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 세계는 지금 전부 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이 두 개로 전 세계가 좌우되고 있어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모더니즘 시대는 지나갔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선언이거든요. 모더니즘 시대가 지나갔다는 뭐냐 하면은 르네상스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그때부터 인간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응?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 이제는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한 문명의 이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모든 불행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희망과 자신감에 불타올랐어요. 인본주의와 유물주의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유럽이 초토화됐어요. 이게 뭐냐?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과학과 이거로 인간의 모든 불행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과는 뭐냐? 파괴와 파멸박, 이 비참한 이거밖에 하는 게 더 있느냐?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합리주의라고 하는 서구의 전형적인 현대문명의 대표인 합리주의라고 하는 과학만능주의, 지식만능주의, 이성만능주의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인간의 행복을 가져오는 거냐? 인간의 파멸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더더구나 20세기 와서 핵 문제가 나오니까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이성이 결국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거밖에 더 있느냐? 합리주의 시대는 지나갔다. 과학만능주의 시대는 지나갔다. 인간 이성만능주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선언이 뭐냐? 첫째로 전통적인 권위, 전통적인 가치, 전통적인 기준을 딱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걸 용납 안 해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 그걸 용납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그 시대 정신이 그 시대를 이끌고 가는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그 사회와 가정과 그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있었어. 또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전통적인
윤리와 규범이거든요. 양심과 윤리와 기본, 정의의 가치의 기준, 선악의 기준. 그렇지. 그 중에 가장 절대적인 거는 바이블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상의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정의, 절대적인 자유, 그 이상은 없거든요. 예, 맞아. 사탄이 노리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위를 무조건 지금 한국은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위밖에 없어요. 군대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죽하면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자꾸 인권 하고 한참 이러니까 어떤 군단장이 쓰리스타가 우리 군단은 부하들에게 절대로 명령하지 말라. 전대호를 써라. 그래서 신병이 들어오면 병장이 일병 이거 좀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군대가 그 지경까지 됐어요. 전쟁 나면 그 군대가 전쟁할 수 있겠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복종 이게 군대고 이게 나라를 지키는 이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대인데 상관이 부하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무너졌다는 것은 헌법의 가치와 기준이 무너진 거고 모든 정의의 가치와 기준이 무너진 거고 도덕의 가치와 기준이 무너진 거고 선과 악의 가치와 기준이 무너진 여기서 오는 것이 오늘 한국의 현상입니다. 이 보다 뿌리 깊은 정신적인, 영적인, 신학적인, 종교적인 이런 윤리적인 이런 문제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보다 뿌리 깊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와 가치와 규범과 기준이 거부되면은 뭐가 오느냐? 절대가 없으니까 상대주의가 되는 게. 상대주의는 다원주의가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 이것만 좋냐? 북한도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이 다원주의가 되면 혼합주의가 됩니다. 혼합주의가 되면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 혼합주의가 되면 그다음에 상황윤리가 돼요. 상황에 따라서 정의의 기준이 달라져. 상황에 따라서 가치의 기준이 달라져. 상황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져. 이게 오늘 한국의 법정 다 뒤집어 엎는. 그렇지.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 하는 이사야 5장 20절에 있는 거. 그게 종말의 모습이야.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 이게 오늘 한국의 사법부 아닙니까?